보시면 이런 거죠. 지웁시다. 이렇게. 자, 지우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관점 두 가지. 첫 번째 관점, 곱셈의 관점이야. 곱셈의 관점이면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8명이잖아요. 8명인데 원순열 같은 경우는 8명이 있으면 기준이 하나였잖아요. 얘는 기준이 몇 개일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1번, 2번은 얘는 같은 줄에 있다가 얘는 같은 줄에 사라졌죠. 다른 경우잖아. 돼요? 3, 4, 5, 6, 7 별게 딱 된다고 쳐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경우는 1번, 2번이 같이 붙어 있잖아. 이 경우는 1번, 2번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른 경우 맞죠?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면 그럼 이쪽은 여기 1, 2 붙어 있고 이쪽에 7, 8 붙어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1번, 2번이 여기 있는 경우나 1번, 2번이 여기 있는 경우는 결국 무슨 경우일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1번이 여기 오는 경우나 여기 오는 경우 몇 가지라고 볼게요? 두 가지라고 본다는 거죠. 돼요? 그럼 2 곱하기 700과 그치? 나머지는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얘는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기준점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다 대칭이라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으로 봤을 때 나눗셈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B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얘는 8팩으로 놓고 그 다음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몇 각형이죠? 사각형 1, 2, 1, 2, 1, 2, 1, 2 이거 똑같잖아요. 같은 거 네 가지죠. 살아남는 그렇잖아. 여기 8만 더 있는데 8에서 4 나누면 2잖아요. 딱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게 정사각형의 배열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사각형.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개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외울 건 없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약간 얘를 이렇게 보면 좀 시각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4로 나누는 거. 요렇게 1, 2, 1, 2, 1, 2, 1, 2 해서 4로 나누는 거. 나눠 생각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그치? 1, 2, 3, 4 1, 2, 3, 4 그렇잖아? 이거 그러면은 나누기 2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니까 8팩 나누기 2가 이쪽이니까 나눗셈의 관점 대칭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건 나눠주는 거니까 순서 무시하는 거니까 1, 2, 3, 4가 이렇게 있든 1, 2, 3, 4가 이렇게 있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곱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자 기준점 될 수 있는 게 1번이 여기 오는 거 있고요. 1번이 여기 오는 거 있고요. 1번이 여기 오는 거 있고요. 1번이 여기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운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건 당연히 다를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구석에 있는 거랑 저쪽 반대쪽 구석에 있는 건 다를 거니까 1번이 오는 게 여기 네 가지니까 얘는 4 곱하기 나머지 7팩이다. 이렇게 써도 어차피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돼요? 그죠? 안 되면 말씀하세요. 그죠? 이렇게. 너네 점심 12시 반이에요? 12시에요? 10분이야. 12시 반이라고 하시길래 12시 반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원 받아줘도 된대요.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 자리에서 먹어요? 그렇죠. 맞아. 난 뭔가 자리에서 먹는 게 편하더라고. 근데 그게 자리에서 먹으면 안 좋은 게 그걸 하고 나서도 그거 아니에요? 냄새 나지 않아요? 그게 있구나. 난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니네 다 급식실 가잖아. 그죠? 나는 그 엘리베이터, 그 급식용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왔거든. 그래서 자리에서 먹었거든.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그 찝찝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 막 이렇게 막 땀 흘리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 고등학교 농구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농구를 하고
흙먼지 바람에 거기다 밥까지 교실에서 먹고 거기 딱 들어오면 어떻게 살았지 거기서? 와씨 우리 때는 그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어. 그 뭐지? 화석 연료를 아껴야 된다면서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어. 진짜 얼마나 진짜 틀에 그냥 진짜 억울하다. 자, 세 번째 정삼각형. 자,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합시다. 세 개. 어떻게 나눌 것 같냐면 요 라인 하나, 요 라인 하나, 요 라인 하나 공통되는 게 세 개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부평 나누기 4달래.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9 곱하기 8팩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얘는 3 곱하기 8팩일 거거든. 그럼 분명히 곱셈의 관점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얘는 당연히 뭐냐면 이게 곱셈의 관점이고 이게 곱셈 이게 나눗셈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1번 오는 거, 여기 1번 오는 거, 여기 1번 오는 거라는 거죠. 세 가지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돼요? 다 비슷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을 하냐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있어요. 중복순열. 중복순열. 그러니까 다각순열까지 했어요. 원순열까지 하고, 자 이제 마지막이야. 중복순열.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지를 나눠주긴 할 거거든요. 지금 좀 나눠줄게요. 테스트 나눠줄 건데, 원래 시험을 보고 싶었으나 어제 내가 총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냥 한 원순열까지만 하고 원순열까지만 시험 문제를 내면 되는데 내가 아마 중복순열까지 다 한 상태로 낸 것 같아. 그리고 또 엄지락에 또 뭐 했냐면 이거 애들이 너무 빨리 풀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원래 12문제 보통 냈거든요. 한 30분에 풀게 하려고. 근데 15문제를 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풀면 못 풀 거 아니야. 3개 풀고 집에 가야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씩 나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매번 테스트 볼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습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걸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는 답안지고 아마 처음 그냥 다 부모님 어머니 전화번호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일 이걸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금요일도 어느 정도 그 12시 반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망했어. 근데 내가 12시 10분에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질문 있으면 갖고 오시면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질문이 안 끝났는데 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안 오면 가지. 내가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언제 오시나요? 이럴 수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면 그냥 가는데 만약에 질문이 안 끝났는데 가진 않을 거니까 필요한 거 있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다각형은 막 오각형, 육각형 그렇죠. 그것도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기준점이 몇 개냐? 아니면 나눗셈이 몇 개냐? 그죠? 몇 개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럼 오각형은 5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변이 5개 있잖아. 그냥 변이 3개 있어. 그래서 3개. 여기는 근데 이쪽은 정다각형이 아니었죠.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정사각형일 때 4개였잖아. 정오각형일 때는 5개만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고 약간 응용해주고 아니면은 그런 거 결과 같은 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나올 거거든. 그게 있을 거거든. 그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가져오시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재 꼭 풀면 되겠네. 자 이게 이제 그거고 중복순열 은근 이게 쉬우면서 짜증난다. 중복순열 얘는 시계 똑바로지? 얘는 그거죠. 자 다른 그 별관 교실 하나가 15분인가 시간을 늘려가지고
저 정도면 끝날 때 된 거거든. 근데 어쨌든 자 중복수준. 그냥 얘는 별거 없어요. 딱히 이 공식이 별게 있는 건 아닌데 애들이 이걸 못해. 그러니까 n 파이 r이면 내가 n의 r승인지 아니면 r의 n승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때 수능에서 2개인가 틀린 애가 얘를 틀렸대요. 모의고사 때 3월 모의고사. 깜찍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하여튼간 자 헷갈렸는데 그리고 또 누군 옆에서 그랬어. 그게 뭐 객관식이었나 주관식이었나 기억이 안 나. 자기는 찍어서 맞았대. 이게 50%잖아 인생 확률이 50%에 걸린 거지, 그지? 물론 그게 안타깝게도 수능이 아니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수능에서 찍어서 맞으면 인정. 수능은 어떻게든 맞추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건데, 그러니까 뭐냐?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때 얘는 뭐냐면 중복 허용해서 세 개를 뽑아 나열한대요. 뽑아 나열한다. 이렇게. 5개 중이지 얘는 5개 중에. 단순하게 말해서 얘를 그냥 n이라고 쓰시고요. 얘를 그냥 r이라고 쓰시면 돼요. 5개를 뽑아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한다. 그럼 앞으로 내가 이거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무조건 똑같은 말은 얘는 몰빵 가능해요. 너무 저급해서 쓸 수가 없잖아. 몰빵이 가능하면 중복을 붙이시면 돼요. 몰빵이 가능하다. 이러면 좀 원초적이면 약간 좀 그렇잖아. 그치? 기억이 잘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죠? 나 원래 수업할 때 나 욕을 안 해요. 왜냐면 욕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평소에도 안 하거든요. 단 예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게임할 때고요. 한 가지는 운전할 때예요. 그치? 나 진짜 운전할 때 욕 안 하는 분을 좀 보고 싶어요. 성인 군자 같은 사람 있죠. 좀 배우고 싶어. 아니 나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뭔가 그렇게 안 하고 싶다? 근데 뭔가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내적 외침이 있어. 막 이게 막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그냥 손가락이 없나 봐. 왜 깜빡이를 안 켜는 거야? 아 진짜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여하튼간 욕을 하진 않지만 뭐 이런 걸로 하면 기억은 잘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물론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난 잘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진짜 생각보다 잘 쓴다 이거. 몰빵이 가능하면 중복이라고 붙이면 돼요. 왜냐면 애들이 질문하는 요소가 뭐냐면 언제 순열이고 언제 조합이에요가 1단계거든요. 2단계 뭔지 알아요? 그럼 언제 중복이고 언제 중복이 아니에요? 그거의 대답이 이거야. 몰빵이 가능하면 중복을 붙여주시면 돼요. 몰빵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하나로만 채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보통 아마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을걸? 단이라는 걸 굉장히 잘 보세요. 단. 이게 짱이에요. 희망짱. 단.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초콜릿 못 받는 학생. 그렇게 가능. 못 받는 학생 가능. 이렇게 딱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몰빵이 가능한 거죠. 이 한 명으로 어떤 한 명한테 몰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 이 단이라는 말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형태야. 그래서 이거랑 얘랑 되게 약간 세트 메뉴로 노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몰빵 가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는 NPR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제 N 파이 R로 가면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어차피 몰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은 누가 더 크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종류에서 5개를 뽑아도 되고 세 종류에서 1억 개를 뽑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는 건 쉽다? 여기서 보는 건 쉬워. 5개 중 3개 뽑아 나열하래. 그럼 종류가 5개 있으니까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야. 그럼 얘는 이게 5파이 3이었거든요. 5파이 3이 5개니까 5의 3승이야. 이거야 그냥. 그리고 사실 이거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애들이 몰라도 돼 사실. 근데 문제에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주관식 첫 번째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5파이 3이 얼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5의 3승이야. 그럼 얘는 n파이 r이라고 보면 이쪽은 얘는 뭐냐면 n의 r승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n의 r승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치? 중요한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나오면 도그락하면 다 풀지. 문제 왜 나오겠니 얘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 고민을 해봤는데 나는 근데 약간 한 명한테 꽂히면 거의 한 명한테 듣는 스타일이라서 나랑 되게 잘 맞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고3 때 도망갔어 그 사람. 잘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데서 듣고 있었는데 고3 때 어떻게 도망갔어? 그래서 확통을 그 사람한테 내가 안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확통을 잘 못했어. 근데 내가 그 대학교 때 확통 그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분이 되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자 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옛날보다 좀 쉬워졌거든. 종류가 줄어가지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구별되는 것을 분배한다. 주관식에 나온다 얘들아. 주관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1번에 다음 중 옳은 것과 짝지은 것, 옳은 공식과 짝지은 것은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냐면 구별되는 것에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초콜릿이 구별되는 초콜릿 5종류가 있다. 5종류. 돼요? 그지? 이거를 사람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수야. 돼요? 그죠? 이거야. 그럼 사람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개념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죠? 돼요?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달라. 인격이 있어. 그렇잖아. 그럼 얘도 구별이 돼. 5종류라며. 다 페르 도시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얘도 3명이니까 구별되는 것에 분배한다. 돼요? 그죠? 방법수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써줘요. 단. 아까 말했던 초콜릿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학생 존재 가능. 딱 봅시다. 그죠?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 그러면은 학생이 몰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퀴즈를 낼게. 얘가 5의 3승일까? 또는 3의 5승일까? 인생을 여기 거는 거죠. 그렇지? 5의 3승일까? 3의 5승일까? 라는 거야. 돼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도 필요 없잖아. 엄숙할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찍어.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그래 내가 할게 그냥. 고객님들 그치? 아이 진짜 좀 이게 우리 이렇게 하자. 뭉치지 않아요. 나 맨날 생각하지만 그죠? 즐겁게 해야 돼. 야 얼마나 지겹니? 수학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몰빵 가능을 우리가 왜 하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자, 그냥 막 얘기하세요.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럼 이제 뭐냐? 약간 얘를 함수의 관점으로. 그리고 나는 약간 능동과 수동의 관점으로. 능동 또는 수동.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 있죠. 주체가 중요한 거야. 주체.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하는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누가 골라? 또 능동성하면 또 사람이 능동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좀 약간 했던 게 이거 쓰지 말라 그랬던 게 무조건 사람을 능동으로 볼 거 아니겠니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못 받는 학생이요. 그럼 선택을 누가 하는가 아니면 선택을 누가 해요? 초콜릿이 선택하는 거예요. 돼요? 그럼 초콜릿이 5종류가 있으니까 1, 2, 3, 4, 5가 있는 거야. 돼요? 근데 얘가 선택하는데 이게 정의역이야. 근데 학생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는 거야. 돼요? 그럼 누가 선택한다고? 초콜릿이 선택하는 거야. 초콜릿. 돼요? 그럼 1번 초콜릿이 막 난 누구한테 갈 거야 이러면서 갈 거란 말이야. 아 미안해. 육동이라고. 자, 나 예전에 춤 배웠다 그랬잖아. 그치? 이딴 거 배우고 있었어. 1번이 어디로 가요? 1, 2, 3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몇 가지야? 3가지. 얘들 몇 가지일까? 3가지. 선택의 주체가 중요해. 선택. 누가 선택하는 거. 근데 능동수동이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무조건 사람이 능동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영어 시간 말까 하세요. 그치? 영어야. 잉글리시다. 나 호불호 말 못해. 못하니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정의역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가 엄청난 힌트죠.
얘가 엄청난 힌트 진짜로. 그지? 자, 이렇게 이런 거니까 그럼 얘는 이게 3의 5승이 되면서 이쪽은 3파이 5다라고 했습니다. 3파이 5다. 돼요? 그럼 분명히 생각해봐라. 얘가 n일 거고 이제 얘가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 이게 n이고 이게 r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n이고 얘가 뭐가 된다? r이 되는 거죠. 구별되는 것을 분배한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히 r이고 n이고까지 알 건 좀 헷갈릴 거니까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요거를 보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누가 선택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선택을 하는가. 그럼 비슷한 건 뭐냐면 내가 자 편지를 5통을 썼대. 근데 자 우체통인데 우체통이 이쪽은 뭐냐면 서로 다른 우체통이 4통이 있대. 아 4개. 4개가 있대. 돼요? 그럼 여기서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수야. 자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 이제 단이 들어가. 단 비어 있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우체통 싹 가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누가 선택하는 거야? 다행이야. 편지랑 우체통이랑 둘 다 사물이니까 능동을 약간 편견 없이 볼 수 있어. 무편견. 자, 누가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편지. 그럼 편지를 이쪽에 두는 거죠. 1, 2, 3, 4, 5에 편지가 있을 거고. 그럼 우체통은 1, 2, 3, 4 선택 당하는 거죠. 선택 당하는 애는 해석하기도 인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몇 가지냐면 4개 우체통, 4개 우체통, 4개 우체통, 4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의 5승이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그냥 나오면 알아서 이렇게 본능이 우리를 인도해요. 정답으로. 진짜야. 애들이 나 이거 틀린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옌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시고 함수랑 약간 좀 대입을 하시고 혹은 능동 또는 수동 그 중에서 누가 선택을 하는가 그게 정의역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중복순위는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에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순열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순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를 좀 볼까? 13번 있네. 13번.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자, 볼래요? 단이라고 써져 있죠. 내가 쓴 거 아니거든.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누가 능동인 거야? 연필이 능동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그러면은 연필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 4번, 연필 5번이 4명의 학생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4의 5승이 될 거라는 거죠. 2의 10승입니다. 물론 얘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5의 4승이라고 해도 5의 4승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4의 5승이라고 하겠지.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게 놀랍지만 평가원이라는 게 놀라운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중복순열 가지고 좀 약간 응용하는 거는 자연수 개수 있죠. 그게 12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 내가 말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자 7번 볼래요. 이게 진짜 학교 시험 너무 잘 나와요. 7번. 요거 하나 풀고 집으로 가자. 집에 아니고 밥 먹으러 가자 얘들아. 자 7번 하나 풀고 숙제는 이렇게 합시다. 숙제는 그래 22번까지 해. 지금 이틀이잖아 그죠? 일요일이니까 더 줘요? 아버지? 아직 더 줄 수 있어. 문제도 더 있어. 더 많아. 자 22번까지 나 또 그 해설 써야 되는데 그 해설을 쓰는 대가로 그 다른 학교들 그 기출 해설 이런 걸 내가 봤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드리는 건데 하여튼간 그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22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다 하겠지? 어차피 플러스 테스트지니까 그죠? TD에서 15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 중에 한 대여섯 개 내가 풀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7번 바로 할게요. 얘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잘 알아주세요. 왜냐면 최근 거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번, 28번 이 정도면 준킬러급 되거든요. 특히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준킬러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얘를 틀렸는데 국어를 못해서 틀려요. 얘는 국어를 못해서 틀려요. 질문하는데 보면 국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요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7번 숫자가 있대요. 1, 2, 3, 4, 5, 6, 1, 2, 3, 4, 1, 2, 3, 4, 5, 6이 있는데, 자,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했대.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중복이라는 게 나왔어요. 얘는 대놓고. 그러니까 뭐 딱히 고민할 건 없을 것 같아. 자,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왜 5자리 자연수? 5자리.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한 번에 문제가 안 풀리면 무조건 분류를 하라고 해요. 분류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냥 깔끔하게 1번, 2번으로 끝나는 애도 있고 누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야 이건. 근데 물론 복잡하게 분류해도 상관없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어렵게 풀면 좀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보자. 들어봅시다. 자,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이쪽은 한 번만 딱 한 번. 나는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2번만 선택, 2번. 그죠? 자, 그래요. 물어보세요. 너 좋아하는 수 1, 2, 3, 4, 5, 6 중에 좋아하는 수 있어요? 4요? 네. 4는 짝수죠. 짝수는 쓸 거 몇 번 쓰라는 얘기야? 2번 쓰라는 얘기죠. 4가 몇 번 나와요? 2번. 안 쓰거나 2번 쓰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너는 혹시 땡기는 수 있니? 6이요? 6도 짝수네? 어머나? 그럼 6도 2번 쓰라는 얘기야. 그죠? 너 좋아하는 수 있어요? 9요? 이렇게 없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이라고 3, 그죠? 그 3의 제곱 9, 3, 3, 9. 3이 약간 무슨 수? 홀수야. 그럼 몇 번 쓰라는 얘기야? 쓸 거? 한 번. 숫자 몇 개 됐어요? 5개 됐죠? 그치? 돼요? 그럼 여기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과 끈기야, 그지? 내가 말했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쿡! 그러더니 5분 남았습니다. 그지? 오늘도 뜻깊은 시간을 가져.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감상문을 쓰면서, 그죠? 일기 쓰면 안 돼. 그래서 분류를 제발 하세요. 분류를.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해. 안 그러면 애들처럼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럼 봐봐.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기후성 얘기를 했잖아. 진짜 홀짝성이라니까? 홀수가 있고요. 무슨 수가 있겠니? 짝수가 있어요. 돼요? 홀수는 나오면 한 번씩만 나올 거고요. 짝수는 나오면 2번씩 나와요. 홀수 몇 개 있어요? 3, 2. 짝수 몇 개이니? 2, 4, 3개씩 있어요. 돼요? 합해서 총 숫자 개수를 5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전식 배열이 편하거든요. 그럼 이거 2번씩 나오니까 짝수를 몇 번부터 뽑을 수 있냐면 깜찍하게 3번이요. 3개 다 뽑을 수 죽여버리겠어요. 홀수 3개 다 뽑으면 숫자 몇 개 나와요? 6개 나와요. 노벨상 안 돼. 하나 죽여야 돼 숫자를. 그럼 여기 돼요? 숫자 몇 개 나올까? 아까 우리 짝수 2개 뽑았더니 4개 나왔죠. 그럼 이거 하나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 종류밖에 못 뽑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뽑잖아? 그럼 숫자 2개밖에 안 쳤잖아. 몇 개 채워야 되는데? 3개 채워야 되는데 여기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 3개 다 나와야 되겠지. 더 있어 없어? 없죠. 이거야.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럼 1번 경우에서 구하고 2번 경우에서 구한 후에 뭐 하는 거야? 합하는 거야. 그거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뭔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거라니까? 자, 그러면 볼게. 분류를 잘해야 돼. 어려운 건 무조건 분류야. 거의 반 이상은 분류일걸? 8문제 중에. 수능을 본다고 치면.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제 우리 홀수부터 하자. 홀수. 몇 종류를 뽑는 거예요? 홀수 3개 종류 있죠? 그 중에 몇 개 뽑아요? 1개, 30. 돼요? 홀수 한 뽑고 집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룰을 알아 집 가면 안 돼. 짝수 뽑아야 되는 거죠. 안 끝났으니까 못하죠.
짝수 몇 개 종류 뽑아야 돼? 2개 뽑죠. 몇 시? 돼요? 그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실제 그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홀수 하나 뽑았어. 아까 3 이렇게 하나 뽑았잖아. 그다음 우리가 뭐 뽑았냐면 아까 4하고 6 뽑았었죠, 그죠? 이 종류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3 하나에 4 2개에 6 몇 개가 있는 상황이야? 2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대로만 두면 안 되고 얘를 무슨 10까지 시켜야 돼요? 나열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자연수를 만들려면 5자리 자연수를. 자연수를 만들려는 건 숫자를 배열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순서의 의미가 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돼요? 이게 1번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를 뽑았다. 한 종류. 짝수를 뽑았다. 2종류. 그 다음에 숫자를 나열했다. 이거.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배치를 뭔가 뭘 쓸까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배열까지 하는 게 이거야. 돼요? 두 번째, 휴먼이면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 3개 다 뽑으래. 34 곱하기 세 종류 중에 한 종류. 돼요? 그럼 생각해봐. 홀수 1, 3, 5 다 있어. 그 다음에 짝수는 아까 못 뽑힌 거 2 있으면 불쌍하니까 2 2개 이렇게 뽑자. 그럼 이거는 얘를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곱하기 5팩 나누기 몇 팩? 2팩. 다음 돼요? 오늘의 목표는 이거를 이해했다? 그럼 성공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중 정도는 되거든. 이 정도 문제는 학교 시험에 그냥 뭐 중간쯤 난이도로 나오는 그런 형태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를 먼저 풀 수 있었다? 그럼 오늘 어쨌든 잘한 거야. 그래서 기본 마인드 자체가 저거를 어떤 식으로 쓸 건가. 그래서 얘는 분명히 4개 중에 무조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쓰는지를 정확히 약간 차화시켜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순열에 대해서 배운 게 가포순,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죠? 그래서 그게 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어쨌든 기본은 저 4가지를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분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죠? 자, 고생하셨고, 숙제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좀 할 수도 있고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적용까지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최대한 좀 심한 문제까지 해서 하는 것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